링컨센터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아트리움에서 200여 명의 K-팝 팬들이 모인 가운데 K-팝 댄스 나이트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 묵상을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랜 해외 생활로 지친 소속 선교사들의 재충전을 위해 교육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1일 부산에서는 4개 단체가 연합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구티비가 주간 방송사로 참여해 전국에 송출할 예정입니다.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해 기독교 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엔터테인먼트의 본고장 미국 뉴욕에서 K-팝을 주제로 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문 댄서에게 K-팝 안무를 배워보고 또 DJ가 이끄는 K-팝 선곡에 맞춰 함께 춤추는 K-팝 댄스 나이트인데요. 남녀노소 다양한 인종의 참가자들은 이제 뉴욕에서도 한국 춤이 대세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링컨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K-팝 댄스 나이트 행사가 23일 저녁 링컨센터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아트리움에서 200여 명의 K-팝 팬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Tonight we celebrate another installment of our extremely popular K-pop. 행사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200여 명이 참가해 상황을 이뤘습니다. K-팝 댄스 나잇의 강단에 선 한인 댄서 정겨운 씨는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 K-팝 댄스를 강의해보니 K-팝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기가 정말 굉장해요. 제가 한 2016년, 17년 정도 때부터 이제 K-팝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 여가 시간에 배우는 그런 클래스 중에 한국어 수업, K-팝 수업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정 씨는 구겐하임 뮤지엄, 링컨 센터 등 뉴욕의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에서 초청받아 공연한 바 있으며 이날 뉴욕 일원에서 인기가 많은 그룹 르세라핌과 스트레이 키즈의 노래 이지와 락의 안무를 가르쳤습니다. 문화원이 3년째 기획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명망 있는 한인 DJ와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K-팝 댄스 나잇의 DJ 이상엽 씨는 22년 차 한국 EDM 프로듀서이자 국제 투어 DJ로 이날 유명 K-팝을 중심으로 흥겨운 무대를 펼쳤습니다. 뉴욕 쪽에 있는 그 K-팝 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셜 마케팅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모든 그런 거에 대한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은. 참가자들은 남녀노소 다양한 인종들로 SNS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했으며 인스타그램 등을 보고 춤을 위해 만반의 코디를 갖춘 이들도 있었으며 역시 한국 춤이 대세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It's definitely more upbeat than what we see now and more of Western music, and I think it's much more. It's meant for dance. What you looking at? What you looking at? What you looking at? What you looking at? I'm fearless. 한국의 대중문화를 전 세계로 전파시킨 K-팝은 엔터테인먼트의 본고장 미국 음악 시장에서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링컨 센터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부활절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절의 의미를 새기는 특별 묵상이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 전까지 일주일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부터 고난 주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묵상하도록 돕는 특별 묵상,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이 있습니다. 매일 8시 30분에 알람이 왔어요. 8시 30분이면 거의 지하철 안에 가득 찬 기차철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보통은 출퇴근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텐데 그 시간에 그 알람이 딱 오니까 평소에 하던 걸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구티비의 스마트폰 성경 앱 다번역 성경 찬송은 사순절이 시작될 때부터 부활주일인 31일 전까지 말씀 묵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40일 특별 묵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과 목회자들의 해설을 제공할 뿐 아니라
릴레이 기도를 통해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제 아래쪽에 사순절 기간을 통해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끼리 이렇게 댓글로 소통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받은 은혜를 거기 댓글로 한두 줄씩 남기고 그러면서 나처럼 이렇게 사순절 묵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하던 성도들은 묵상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동시에 세상 속에서 일상으로 마주하는 죄악을 회개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합니다. 고난 주간을 어떻게든 뭐라도 좀 참석을 해보고 싶어서 방법이 그나마 이게 제일 일단 간단하게라도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읽고 이제 묵상하고 아래쪽에 어떤 분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묵상을 했을까 싶어서 밑에 기도 제목 보다 보니까 진솔하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티비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부활절의 참뜻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오랜 기간 해외 생활을 하는 선교사들은 현지 적응과 사역에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잠시 귀국해도 마땅히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갖기도 어려운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소속 선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선교사 재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감리회 선교국에서 설립한 교육원은 선교사를 교육하고 이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감리회 선교국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본인도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또 교육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선교사 교육원을 작년에 설립을 했고 올해 드디어 첫 번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를 위한 교육은 파송 연수를 10년 단위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20년 차까지는 선교의 개념을 재교육하고 사역진의 현지인과의 소통 방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를 앞둔 선교사들에게는 노후 은퇴 준비 등을 교육했습니다. 교육원은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오랜 해외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현지에 가 계시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늘 전하다가 보니까 이 안이 고갈될 것 같은 그러한 위기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씩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선교사들은 세계 각지에서의 활동 경험을 서로 나누며 유익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가졌던 고민들을 나누며 압박감을 내려놓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 20년 이제 가까이 오면서 사실은 소진할 때가 됐고 또 재충전할 때가 되어 있었는데 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기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감은 앞으로도 선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선교사를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부산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오는 31일 연합예배를 앞두고 마무리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부산교회 총연합회, 부산교회 희망연합,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등 부산교계 4개 단체가 연합회 준비합니다. 예배에선 수영로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부산 소속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합창단을 조직해 찬양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 박상철 목사는 연합예배를 통해 갈라진 교계가 하나 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화합하고 연합하는 걸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서 부산의 영적 흐름이 달라질 것이고 구티비가 주간 방송사로 참여하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6일 오후 1시 30분과 7일 밤 11시 전국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해 기독교 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6일 이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목사의 성소수자 환대 목회와 축복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목사는 2020년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해 지난해 말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경기연회의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상소했지만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4일 이를 기각하고 이 목사의 출교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박물관이 조각으로 빚은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전시 프로그램으로 2024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대학박물관의 문화예술 기능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와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선정된 17개 전국 대학박물관 중 천안 지역 박물관은 백석대 기독교박물관이 유일합니다. 조각으로 빚은 사랑의 세레나데 프로그램은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허문 최종태 작가의 조각 작품과 시인들의 자작시, 대표시를 선보이는 융복합 전시로 오는 9월 진행됩니다. 박물관은 대학 진로 체험과 연계된 천안 지역 중고등학생과 재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남원 양문교회의 원예를 활용한 환희전도가 지역 주민과 성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원 양문교회의 환희전도는 약 3,000종의 다육식물을 활용해 전시, 나눔, 캠페인 활동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남원 양문교회 송귀여 목사는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어려워진 현 시대를 극복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 다육식물을 통한 전도의 물꼬를 트고자 했다며 다양한 방식의 나눔과 헌신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여기 오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고자 해서 이걸 하게 되었어요. 물질은 들어갔지만 이 물질로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는 그 목적이 있다면 그걸로 저는 족하고 예수님도 그걸로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밖에도 송 목사는 요즘 신앙인들은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 예배당을 밟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양문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전을 전했습니다. 한편 남원 양문교회는 음악과 공연, 지역 봉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27일 뉴질랜드 대사관과 오클랜드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내달 1일까지 실시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밝혔습니다. 투표는 전 세계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재외 유권자는 지난 11일 기준 14만 7,989명입니다. 정당 및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와 외교부 재외동포청 각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디지털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한다는 취지의 야권 고발을 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대선 허위 보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자신이 압수당한 전자정보 선별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 관리하는 정황을 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분리 추출이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 전체 보존은 현행 법제계에서 저촉되지 않은 적법한 형사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 5명 중 1명, 결혼하지 않은 남성 7명 중 1명꼴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제1차 국민인구 행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44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 관련 행태에 대해 설문조사했습니다.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미혼 여성 21.3%, 미혼 남성 13.7%, 기혼 여성 6.5%, 기혼 남성 5.1% 순이었습니다. 특히 비용과 성장 환경에 대해서는 염려가 컸습니다.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96%가 동의해 사실상 모두 자녀의 존재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사이 최소 5천여 명의 진료 지원 PA 간호사가 상급 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응급 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간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에서 15일 47개 상급 종합병원과 비상진료 중인 87개의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은 모두 약 2천여 명의 PA 간호사를 증원할 예정으로 종합병원을 더하면 활동 중인 PA 간호사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PA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고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25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개전 이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개전 5개월 만입니다. 안보리는 이날 공식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의안을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의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을 의미하는 이텐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 결의는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 분쟁 당사자의 존중하에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편 유엔의 이번 결의 채택으로 전쟁을 지지했던 미국마저 등을 돌리면서 이스라엘이 국제 무대에서 사실상 완전히 고립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가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러를 누가 지시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 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누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지만 이제는 누가 그것을 명령했는지를 알고 싶다며 우크라이나가 테러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알렉산드로 바스트리킨 러시아 연방수사위원장은 이번 테러가 면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외화 벌이를 위해 파견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산케이 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지난달로 예정됐던 귀국이 연기되자 이에 반발하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 노동자들은 지난 1월 임금 체불 문제로 처음 폭동을 일으켰고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의류 공장에서도 노동자 약 10명이 귀국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산케이는 열악한 주거 환경, 외출과 스마트폰 이용 금지 등 자유가 박탈된 데에 대한 불만도 질인성 폭동 동기였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자본주의 사회를 동경하는 세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반발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출산율 감소에 따라 지난 2년간 문을 닫은 유치원이 2만 곳을 넘는다고 중국 경제매체 제일제경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내 유치원 수는 2년 전보다 2만 410곳이 감소한 27만 4,40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작년 전국 유치원 수는 전년 대비 5,610곳이 줄어 2008년 이후 첫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유치원은 노인 교육센터로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교하는 초중고교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5도, 부산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더욱 빠르게 올라 온화한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17도, 대전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9도, 광주 18도, 부산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TV가 모든 성도님들께 무료로 배포하는 앱이 있습니다. 바로 다번역 성경 찬송인데요. 사순절 기간 특별 묵상과 릴레이 기도 참여하신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부활절의 참뜻을 묵상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